안녕하세요. 킵스 프로페셔널 인사이드 MC 임진희입니다. 킵스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교수님과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난 교수님은 바로 KBS 6기 아나운서 오미연 교수님입니다. 네, 우선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신명과 아직도 이 이름이 자꾸 나오네요. 언론영상광고학과 하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세월이 벌써 10년이 됐어요. 2003년에. 그래서 킵스를 만든 게 아마 그 다음인가 했기 때문에 킵스와 저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랍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미연 교수님 과거에 이제 KBS 아나운서로 방송국에 종사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었나요? 요즘에 가장 인기 없는 교양 영역, 교양 프로그램. 예를 들면 국악? 그것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책 읽는 그 독서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침마당 시간대, 네. 그 시간대 그때는 명칭이 아침마당이 아니었지만 마치 그 이금희 아나운서의 역할을 한 뭐 5년 가까이 했었고요. 매일 아침 생방송이죠. 하시면서 뭐 힘드셨던 점은 딱히 없으셨나요? 이제 생방송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도 물론 녹화가 일반적이긴 했지만 생방송을 하던 사람한테 계속 생방송 기회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하나의 경력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생방송 중에 터지는 아슬아슬한 그런 사고 같은 게 정말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치 운전으로 치면 말이죠. 운전할 때 방어운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예를 들면 저기 조명이 갑자기 터진다든지 갑자기 송신이 중단돼서 막 지직거리는 화면이 나간다든지 뭐 이런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많은 여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가 아나운서잖아요. 그런데 그 아나운서 되려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라고 들으면 뭐 아카데미를 꼭 가야 한다는 말도 많고 요즘엔 또 그 아나운서는 어쨌든 방송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형을 하라는 소리도 많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일단 첫 번째 학원을 꼭 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런 면에서는 뭐 갈 필요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하고 이제 똑같이 학원을 다녀야 된다든지 과외를 받아야지만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혼자 못하겠거든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런 정도예요.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꼭 그렇든가요? 그건 아니죠. 자기가 하는 학생이 더 잘하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세상을 보는 안목인데요. 그 저널리스트적인 감각은 결국 박학다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박은 넓고 얕게라도 좋으니까 뭐 너무 깊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골고루 웬만큼 아는 거 상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꼭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학생한테도 얘기하는데 사회에서는요 졸업을 했다 생각하면 그냥 어른이에요. 뭐 학생이니까 뭐 실수해도 봐주지 잘 모르겠을 테니까 그냥 내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냥 졸업하는 순간 어른이어야 돼요. 그런데 언론계에서 생각하는 어른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어야 해요. 예전에 어떤 아나운서께서는 배우가 되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부모님으로 인해서 아나운서를 하고 배우가 그 프리랜서를 통해 배우를 하셨다는 분도 계셨고
뭐 다니시면서 자신의 끼를 표출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이제 프리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대적 흐름을 아나운서라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전에 고전적인 아나운서 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예능 프로그램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도 예전에 내가 활동했을 때만큼의 예를 들어 교양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사람도 많이 뽑아요. 실제로. 다만 그 선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나운서는 뭐 다른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언어를 그대로 하나의 모범이 되게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맡더라도 언어 교사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선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직원 같은 거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보거나 또 옆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를 알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거는 항상 결과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열심히 했더니 유명해지고 알려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직업 자체가 그런 직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목적이 돼서는 안 될 텐데. 그리고 그렇게 목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라는 생각을 나는 하죠. 의사소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한마디 해주시자면? 참 원래 어려워요. 네. 우리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그 책에 보면 그 첫째 챕터에 그 내용을 다루고도 있는데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는 어떤 기술 같은 게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을 익히려는 그런 노력들을 해요. 그런 책들을 읽고. 책이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술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갖는 태도예요. 태도는 사실은 이상하다 생각하죠.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말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언어도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분위기도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내가 진이양하고 교실에서는 이렇게 못 앉아있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좀 달라지잖아요. 네.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만 잘하는 기술은 그걸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전체적인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태도, 또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가치관 이런 것들 자체가 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조 같은 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고 당연히 포함이 되죠. 교수님의 교육과는 소통이라고 한마디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쩌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학생하고 잘 소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소통이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하고 소통 잘 돼요? 좀 힘들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로는 그렇지만 학생들하고 좀 가까이 격이 없이 소통하고 싶어요.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교수님 강의를 가끔은 아니지만 이제 계속 들으면서 가끔 봤던 것 중 하나가 교수님이 뭐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개그적인 요소를 살짝 하시던데 그런 것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그게 여러분한테 어떻게 비쳤을지 모르지만 나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통은 어떻게 보면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게 소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게 뭐 늘 상대방 비위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진정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소통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수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교수님들도 똑같이 저희랑 함께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네.
그걸 아는 게. 네. 그럼 이제 저희 학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인생은 결국 마라톤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쌓이면 누가 나를 평가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한 경험을 축적하면 그것이 내공이 되고요. 남들도 알아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게 헛된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헛된 시간은 없거든요.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헛된 시간이에요. 그리고 낙관적이 될 것. 지금 감사할 거 너무나 많다는 감사 가지수를 셀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뭐가 되든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진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간다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오미연 교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오늘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